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혜진 선생님께서 오랜만에 책 처방에 네. 참여를 하기로 하셨죠. 책 처방 전에 하신 적 있죠? 전에 같이? 연애 소설 연애 소설. 한번 했었죠. 네. 자, 오늘 책 처방 진행하는 날인데요. 그 전에 댓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커피 조아님, 40대 맞춤 추천 도서 책 처방 의뢰하셨던 분인데 사연 채택된 다음에 방송 들으시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처방 신청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과 연식이 비슷한 청취자의 이점이랄까요?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고수분들의 추천이라 기대가 커요. 꼭 다 읽어보려고요. 작년 봄쯤 책걸상을 알게 되어 한동안 역주행했고 매회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책알못이 책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이 기회에 감사 말씀도 전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책걸상 파이팅. 저희가 이제 책 처방 채택되신 분들께 YG가 쓴 책 중에서 하나, JYP가 쓴 책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커피 조아님께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캐나다 주소가 왔습니다. 캐나다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이 우송 요금을 어떡하죠? 그래서 뭐 해외는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한 적 없으니 어쩌겠냐. 우체국 가서 해외 우편으로 보내드리라고 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제 책이 태평양을 넘어가다니. 저의 책이 드디어 캐나다에 진출한다는 기쁜 소식을. 한 권씩 더 보내줄 테니까 슬쩍 공공장소에다가 좀 놓고. 자, 책 처방 의뢰 채택되어서 저희가 방송해 드리면 YG와 JYP가 쓴 책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뭐 더 큰 선물 드릴 건 없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책 처방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본인이 이런 상황일 때 혹은 뭐 이런 분야를 공부하고 싶을 때 등등 뭐든지 좋으니까 저희들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꾸역꾸역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게요. 네, 의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뢰 받아보겠습니다. 뜬둥만둥님의 의뢰입니다. 책 읽는 즐거움을 다시 일깨워준 고마운 방송입니다. 소개된 책의 3분의 1 정도를 읽고 있는데 올해는 2분의 1까지 읽고 싶네요. 멋지십니다. 책 처방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70이십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책을 읽으면 치매 예방도 될 듯하고 책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재미있는 책을 또 사달라고 하시는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어머니가 재밌다고 하신 책은 7년의 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그리고 딸에 대하여입니다. 네. 이야,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군요. 사실 저는 이 책 처방은 따로 준비를 해오지 않았어요. 따로 준비를 해오지 않은 이유가 그간 소개된 책들 중에서 그냥 바로바로 떠오르는 책들이 막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7년의 밤 같은 경우는 어머님보다 나이가 조금 적은 탐정이 등장하는 그 스티븐 킹, 그 메르스테스부터 시작해서 시리즈? 호지스 시리즈. 네, 그 책을 뭐 추천을 해드리면 재밌게 읽으실 것 같고. 빌 호지스 3부작 추천해드리면 어머니가 그 3권 다 읽으시면은 네, 상당히 긴 시간. 네, 시간 네. 금방 가실 시간 금방 가실 거예요. 한 2주는 3권으로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7년의 밤 개월은 빌 호지스 3부작, 그리고 이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섬에 있는 서점 같은 책. 네. 섬에 있는 서점 같은 책, 혹은 저희가 지난주에 그 읽어보기를 권했던 소주 클럽. 네, 그런 책들 보시면 재밌게 읽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주 클럽을 70살 여성이 읽으시면은 그 책에 나오는 도망가시는 어머니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읽을 수 있겠군요. 재밌게 읽으실 것 같고. 저는 막 되게 속이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제가 어머님이라서. 혹시라도 남편 생각하다가 막 이렇게 약간 막 책을 집어 던질 수도 있을 가능성도.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책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딸에 대하여와 관련된 책들도 예를 들어 마티네어 끝에서 같은 책들 읽으시면은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뭐 딱 맞춤한 계열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서 저는 이 굳이 저희가 따로 책 처방을 해오지 않아도 그간 책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소개했던 책들을 조합해가지고 한번 권해드리면은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두 분은 준비를 해오셨죠?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들 앞에서 흥 무성의하군요. YG 요즘 많이 바쁜가 봅니다. 아닙니다. 자, 박평께서는 어떤 책을 요런 세 권, 사실 이 세 권이 계열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떤 어머님의 걸- 독서품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냥 계열별로 한 권씩 다 꼽아왔는데, 일단 그 7년의 밤 같은 경우는 이게 심리 스릴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편혜영 작가의 홀이라는 장편 소설을 그 추천해 드려요. 이 작품은 원래는 그 한 문예지의 단편 소설로 발표가 됐던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게 단편 소설로 발표가 됐을 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 정말 네. 매력적인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다 놀라고 너무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들도 많고 호평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거를 좀 개작을 하시고 조금 더 분량을 늘려서 이제 경장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편 소설로 이제 만드신 건데요. 줄거리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년의 남성이 옥이라는 남자인데요. 이분이 갑작스럽고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그 사고로 아내가 죽고 네, 본인은 정말 누워서 눈만 움직일 수 있는, 하지만 의식은 이제 살아있는. 근데 이제 그 주인, 저도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그 주인공은 승승장구하는 대학 교수예요. 네,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잘 나가던 뭐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어쩌다 어른 같은데 그렇죠.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도 대중적인 인기까지도 막 얻으려고 얻는 네, 과정에 있는 네, 그 부와 명예와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이렇게 한 손에 이제 거의 쥐고 있는 이제 남성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제 누워 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하루 아침에 완전하게 이제 삶이 전환이 됐고, 그러니까 굉장히 깝깝하죠. 뭐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장모님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분의 의식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구멍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무슨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다 기억하지 그 못하거든요. 제목의 홀이 의미하는 게 구멍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오히려 온전하지 않을 때, 사고가 나고 얼마 지났지 않았을 때는 이제 장모님과도 관계가 굉장히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슬픔을 공유하는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 구멍이 하나하나 메워질수록, 그러니까 이 지나갔던 일들이 하나하나 복기가 되면 될수록 이제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고, 무서운 소설이에요. 네, 장모님과의 관계도 기묘해지고 이상해지고 갈등이 생기고 이제 정말 공포스러운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안 본 책인데 네. 지금 딱 듣다 보니까 재밌겠는데. 예, 굉장히 재밌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그 미국에도 네, 한 건이 네.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이게 재밌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아마 영화로도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도 제가 어디선가 얼핏 들었는데요. 뭐랄까 좀 그런 미저리 느낌의 약간 섬뜩한 네. 네, 그런 영화예요. 제가 이거 단편 읽을 때도 정말 그 몸에 소름이 돋는 경험을 했는데, 뭐 장편은 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 있어요. 그 장모님과 이제 그 남자 주인공 사이에 얘기하지 마. 균열이 생기는. 스포일러 얘기하지 마. 네. 그래서 예, 섬뜩한 소설이에요. 네네,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심리 스릴러라고 했을 때 최근에 한국 문학 쪽에서 이제 하나의 성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취를 이룬 작품이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또 출간이 될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또 출간이 아마 될 건데, 이 미국 일본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출간된 소설이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성취 중에 하나이겠죠. 그 JYP도 읽으세요. 저희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읽고 나서 우리 편혜영 우리 작가 초청할 수 있으면 네, 그래도 네, 좋을 것 그래도 같아요. 되고 네. 아니면은 박평이랑 같이 지금 좀 길게 해도 되고. 박평은 이제 민음사에서 월급 받고 있는데 이거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걸로 책을 기억하고 이렇게 있어요. 열심히 네. 저는 소개하고 문학에 있군요. 소속돼 있으니까요. 네, 편혜영의 홀이라는 네. 작품
그리고요. 두 번째 계열은 그리고 이제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 좀 따뜻하고 약간 좀 밝고 좀 희망적인 소설이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네, 참 그- 재밌죠. 네. 이 책도. 이게 김애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소설을 추천해 드려요. 이거는 출간된 거는 꽤 2011년. 됐어요. 네, 네. 예, 시간도 꽤 됐고 영화로도 나와 있어서 아마 인지도가 굉장히 높을 텐데 영화보다는 소설을 읽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 17살의 아이를 낳은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들이 33살이 됐는데 자식이 이제 16 음.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젊은 부모와 그리고 아이는 선천적으로 조로증을 이제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16이지만 신체 나이는 80. 80. 예, 그러니까 가장 늙은 자식. 이 두 이제 그 부모와 자식이 이제 서로 어떤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인데 그냥 이야기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그 따뜻한 기운, 희망적인 분위기, 맑은 어떤 톤들이 있어요. 김애란 작가 소설을 읽으면 진짜 행복해진다는 게 뭔지 이렇게 체감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좋은 소설이 아닐까 음. 추천드립니다. 근데 약간 좀 애잔한 느낌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시간에 어쩔 수 대해서 없이, 네. 시간 어떤 인생 늙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애잔한 측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나이에 아이를 가져서 뭔가 본인들의 삶도 좀 미숙하고 음, 그리고 좀 자충우돌하는 그 젊은 부부와 음,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엄마 아빠를 보는 이제 조로증이라고 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음. 약간은 조숙한 그 아이의 그런 시선들이 막 서로 막 교차를 하면서 저는 좀 약간 애잔하게 읽었던. 네. 네. 그러니까 정말로 막 눈물도 나고 네. 웃음도 나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책이고 이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할아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설정들이며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한 권의 장편 소설 안에서 감동을 주면서 써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김애란 작가가 이제 전무후무한 소설을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딸에 대하여와 같은 계열로는 저는 쇼코의 미소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소설집이에요. 최은영 작가. 네, 최은영 작가가 발표한 쇼코의 미소고 지난 한 해 동안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고 여성들의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뭐 엄마와 딸의 관계도 있고 또 정말 많은 여성들의 관계를 역시 좀 아주 좀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뭐 내용적인 그 연결성도 있지만 단편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고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훨씬 더 많은 독서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예지에서 한 계절에 발표되는 단편 소설만 해도 뭐 10여 편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의 폭을 넓히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단편 소설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훨씬 이제 시간을 보내시는데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쇼코의 미소. 그리고 이 추천드려요. 쇼코의 미소는 그 저도 공교롭게도 지금 박평이 추천한 책을 다 제가 읽었던 책인데 쇼코의 미소는 이 딸에 대하여라고도 관련이 있어요. 딸에 대하여가 작년에 소설가들이 뽑은 네. 그 읽고 싶은 작품 1위로 선정이 됐었다고 2위. 2위로 선정이 네, 네. 됐었다고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가 얼른 찾아보니까 쇼코의 미소가 2016년에 소설가들이 투표로 선정한 2016년의 소설 1위를 했던 작품이에요. 네. 아주 호평을 네. 받은 작품이죠. 그 YG는 이거 세 권 다 읽었다고요? 네, 공교롭게도. 그럼 말만 하면 다 읽었대 YG는. 아니 밥 먹고 책만 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재수 없게 많이 읽어요? 아니 근데 그 지난주에 그 저희가 소개한 소주 클럽이나 아니면 속초에서의 겨울은 YG 안 읽었었잖아요. JYP가 먼저 읽고서 추천해준 책이잖아요. 그래도 대개는 무슨 우리가 말만 꺼내면 다 봤대. 네,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다 공교롭게. 보셨더라고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 불쾌해요 그게? 그 JYP나 저 박평 같은 사람도 불쾌한데 그냥 책 좀 평균치만 읽는 우리는 사실 평균보다 훨씬 많이 읽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불쾌한데 다른 분들은 더 불쾌할 거예요. 너무 재수 없어 보입니다. 제가 책걸상 때문에 여러 가지 책들을 막 가끔 보다 읽은 보니까. 책도 그거는 아직 못 봤다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아니 인간적인 제가 거짓말까지 매력이- 해야 됩니까?
아니 읽은 책을 읽었다고도 말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박평은 정말 공정하게 책을 추천한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세 권이 말이죠.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박평은 민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하나는 문학과 지성사, 두근두근 내 인생은 창작과 비평사, 쇼커의 미소는 문학동네, 골고루도 골라왔네요. 골고루 골랐네. 라이벌 출판사 세 곳의 책들을 하나씩 지금 네. 정말 착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박평은 크게 될 인물인 것 같아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빅픽처. 지금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신뢰는 얻고 대신에 직업을 잃을 수는 있죠. 네. 아니, 딸에 대하여 혹시 못 읽으신 분 있으시면 읽어주세요. 정말 좋은 소설입니다. 딸에 대하여는 계속 반응은 좋죠. 네네, 꾸준히 잘 나가고 네. 있어요. 작년에 민음사에서 출간된 신간 소설들 중에서 거의 탑에 있어요. 네, 많이 나갔어요. 그 82년생 김지영도 계속 잘 나가잖아요. 네, 아니 이 책은 제가 지금 리포터를 하나 써보려고 생각 중인 게요.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아이린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게 뭐 지금 전후 이래 이렇게 장기간 동안 사회에서 어떤 이슈가 이렇게 끊임없이 발생해서 책이 어떤 사회 속으로 이렇게 나가는 책을 꼽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독특해서요. 전후라는 표현 나왔어요. 전후. 한국 전쟁 이후 이런 책은 없다 뭐 이런 본인이 네. 만든 책을 가지고 지금 그런 그래서 얘기를 이게 했죠. 좀 기록을 하고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걸 또 본인이 만든 거잖아요. 좋은 소설을 네, 본인이 만났죠. 발굴하고 본인이 만든 거잖아요. 지금 책걸상 애청자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을 지금 아닙니다. 보시고 지금 제가 공교롭게 제가 괜한 얘기를 꺼낸 것 같네요. 역시 민음사 직원이네요. 네. 이 일을 계속 하게 됐으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책 꼽아 오셨어요? 저도 박평처럼 세 권의 책을 재밌게 읽으셨다고 해서 그 세 권하고 비슷한 계열의 책들을 한두 개씩 가져왔는데요. 일단 7년의 밤. 7년의 밤과 비슷한 계열의 소설은 JYP가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네. 도대체 뭘 추천해야 될지 좀 고민이었는데요. 일단 7년의 밤 계열 중에선 말이죠. 비교적 근래에 읽은 외국 소설 중에서 책걸상에서 다루지는 못했으나 네. JYP가 참 재미나게 읽은 책 두 권. 피터 스완슨의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책. 페이지 터너라고 네. 할 수 있죠. 보셨습니까, YG? 내가 말을 못 하겠네요. 봤겠지 뭐 이것도. 이 피터 스완슨의 죽여 마땅한 사람들은 그 JYP가 먼저 읽고서 YG한테 YG 피터 스완슨 읽어봤어? 그래서 저 아직 안 읽어봤는데요. 읽어봐 재밌어. 그래가지고 제가 읽게 된 책이에요. 죽여 마땅한 사람들은 올해 처음 본 소설이에요. 올해? 네, 올해 처음 본 올해 소설. 읽었어요? 네, 올해 오. 처음.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 이 죽여 마땅한 사람들을 읽었어요. 그 죽여 마땅한 사람들. 피터 스완슨이라는 작가를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걸로 처음 접하고 그 다음 책도 나는 일단 꼭 사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작년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네.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다음 책인 줄 알고 사가지고는 다 읽었죠. 읽었는데 이게 먼저 나온 책이에요. 이거보다 못해요. 죽여 마땅한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맛이 갔는데 이러고 보니까 알고 보니 그게 데뷔작이고 네. 순서가 거꾸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늦게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읽었어요. 그런데 그 데뷔작보다는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 훨씬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훨씬 재밌고. 근데 제목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니지 않아요? 그 아닌 것 같은데. 죽여 마땅한 사람들의 전작이라고 아낌없이 보기에는 뭐지? 아니 아낌없이 뺏는 사랑이죠. 아낌없이 뺏는 사랑 무슨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그거죠. 그 우아죠. 이렇게 무슨 그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놀이 상대가 되어주다가 뭐 나중에는 커서는 그늘이 되어주는. 나중에는 그늘이 되어주고 나도 다 자르고 이제 밑둥에서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말하고 나서 잔잔한 왠지 거 아닌 것 같더라.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뭐야 이게 사람 죽이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계관의 변화가 있기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죽여 마땅한 사람들로.
아낌없이 뺏는 뺏는 사랑 사랑. 예, 이라는 한국어 제목으로 나온 책이 데뷔작인데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네. 그건 저희가 봐드렸는데 그거 별로입니다. 그거 안 보셔도 되고요. 아낌없이 뺏는 사랑은 저도 별로였고요. 그래서 뭐 피터 스완슨 JYP 읽어보랬는데 뭐 별로는 했는데 죽여마땅한 사람들을 바로 또 읽었는데 죽여 마땅한 사람들은 정말 죽이는 네, 소설이죠. 네 이게 약간 쾌감 있어요. 진짜 죽여마땅한 사람들을 죽이는 소설이거든요. 박평은 죽여 마땅한 사람들은 아직 안 보셨죠? 아니요, 사실 저는 그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리뷰까지 썼는데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 자, 문학평론가도 저렇게 책을 정말. 읽었고 네. 읽고 리뷰를 썼지만 글까지 내용이 기억 안 썼는데 나는 거. 재밌게 읽어서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걸 골라서 추천까지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죽여마땅한 사람들은 이제 두 분 다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첫 장면 일단 그 히스로 공항 그 장면부터 너무 네 이제 몰입도 비교적 막 멋지죠. 최근에 읽은 제가 기억을 하자면은 이제 공항에서 남녀가 우연히 만나요. 근데 그 남자가 이제 와이프의 외도를 의심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증거를 포착을 하게 되죠.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약간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와이프가 자기를 되게 속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같이 우연히 만나서 그 대화를 우연히 만난 나누던 게 그 게이트 앞에 바에서 네. 서로 다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디론가 날아가면은 영원히 다시 안 볼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그냥 바에서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설정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털어놓는 거죠. 다시 안 볼 사람이니까. 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면 내가 죽여줄까요? 라는 황당한 얘기를. 네, 거기서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죽여 마땅한 사람들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같은 계열의 뭔가 좀 이렇게 따뜻하고 좀 잔잔하고 그런 소설 중에서 좀 할머니도 좀 나오고 나미야 백화점이래 나미야 잡화점처럼 오늘 왜 그러십니까? 배가 고파서요. 네. 그런 거 뭐 없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읽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 앙이라는 일본 소설이 있습니다. 앙. 그 귀여움 떠는 앙이 아니라 그 네. 앙꼬를 뜻하는 안고 할 때. 그 네. 앙. 빵 만드는 할머니와 손님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얇고 그 뭐 딸에 대하여 같은 정도의 분량이죠. 뭐 아주 부담 없는 분량인데 마지막에 좀 반전도 있고 아주 뭐 스토리는 너무 단순해서요. 그냥 정말 맛있는 빵을 만드는 빵집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서 하는 조그만 빵집이 있는데 그 빵집에 가서 이제 빵을 사는 젊은 친구가 있고 근데 이건 무슨 말만 하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은데 이건. 네. 근데 그 젊은이와 할머니 사이에 우정과 이제 뒤에 가면 약간의 좀 뭔가 좀 반전이 있는데 그게 갈등이 다시 화해로 가는 뭐 이런 단순한 소설인데 그냥 그 왜 전형적인 마음 훈훈해지는 일본 영화, 일본 소품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카모메 식당 이런 뭐 류의 그런 그런 류의, 류의. 예. 네. 여기는 요것도 봤어요? YG? 여기는 그 단팥빵 가게가 무대인 거잖아요. YG는 요 책도 봤나요? 네. 정말 안 본 책이었군요. 예전에 읽었어요. 근데 진짜 그냥 막 되게 인상적이진 않았는데 네. 그냥 따뜻한 계열의 일본 소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특별히 뭐 문학적으로 대단하거나 뭐 스펙타클하지 않은데 그냥 왠지 70살 어머니가 이렇게 날씨 좋은 봄날 햇살 쪼이시면서 이렇게 슬슬 넘기기에는 부담 없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중요한 등장인물이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딸에 대하여와 관련해서는 뭘 추천드릴까 또 이 책꽂이를 열심히 뒤져봤는데 한 2, 3년 전에 본 책 중에 아버지와 이토시라는 역시 일본 소설이 있습니다. 나카자와 히나코 이런 분의 소설인데 이건요 설정이 이렇습니다. 34살 노처녀가 있고요. 그 노처녀의 애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54살입니다. 20살 차이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노처녀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이 동거남보다 또 딱 20살이 많은 74살입니다. 그래서 34살 노처녀와 54살 동거남
그리고 74살의 이 여자의 아버지 이렇게 셋이 같이 삽니다. 딸에 대하여는 딸과 동성 연인하고 엄마가 같이 사는 네, 거라면 요거는 딸과 늑수그레한 동거남과 할아버지, 아버지, 늙은 아버지가 셋이 같이 사는 이야기라서 비슷하네요. 그 딸에 비슷한데요. 대하여도 그 할머니까지 해서 3대의 세대가 나오는데 이 소설도 그런 것 근데 같아요. 느낌은 약간 좀 달라요. 느낌은 요건 약간 코미디게. 네, 약간 이건 좀 아, 뭐랄까- 요것도 봤어요? 예, 이건 약간 소름. 뭐 인공지능이야? 아니 공교롭게도 아니 뭐 이렇게 저 머리에 무슨 특수한 뭐 기계 장치가 들어 있어서 PDF 파일을 딱 넣으면은 다 입력되고 이런 거 아니 이게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두 분이 가져온 책들이 다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요. 근데 이 책은 약간 그 지난주에 했던 소주클럽 계열의 그 느낌이랑 좀 가깝고 그리고 또 오쿠다 히데오의 그 약간 발랄한 소설 계열의 그런 느낌의 소설인 거죠. 근데 되게 약간 설정 자체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저도 그 키득키득하면서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그리고 앙도 영화로 만들어졌고 이 아버지와 이토 씨도 영화로 만들어져서요. 혹시 이게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일단 영화 한 편 보신 다음에 영화가 재밌는데라고 생각하시면 소설까지 보는 방법도 있겠고 뭐 70살 어머니시니까 여기 74세 아버지의 또 감정이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어쨌든 좀 이 70대가 등장하는 소설 중에서 이렇게 두 권을 저는 골라봤습니다. 근데 그 JYP 그 의외로 이런 따뜻한 소설을 네네. 찾아서 읽는군요. 음. 안 어울리게. 그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요 내수배 같은 책만 계속 읽으면 피폐해지잖아요. 피폐해지죠. 사람이 네. 다 피폐해지고 계속 뭐 아니 어떻게 매일 사람 죽는 것만 읽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막 뭔가 재생되는 이야기들을 읽고 다시 또 이렇게 사람 사륙하는 죽는 이야기를 읽고. 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요즘에 제가 너무 사륙하는 쪽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삶이 이런가. 네, 그 앙도 그렇고 아버지와 이토시도 그렇고 되게 따뜻해지는 그런 소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박평이 소개했던 두근두근 내 인생이랑 약간 같이 묶일 법한 네, 네. 계열의 작품인 것 같고 아 홀은 정말 홀은 어때요? 그 저 죽여 마땅한 사람들보다 좀 더 하드합니까? 엄청 하드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7년의 밤보다 더. 네, 그러니까 죽여마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실은 좀 약간 쾌감을 느끼면서 저는 오히려 약간 경쾌한 소설로 생각이 됐거든요. 그렇죠. 살인이 등장합니다만 만- 분위기는 밝죠. 네, 이게 분위기는 밖으로 이렇게 뭔가가 다 폭발하는 거라면 홀은 내면이 이렇게 네, 홀은 막 붕괴되는. 이렇게 막 되게 기분 나쁘게 막 사람을 막 옥죄는 막 그런 느낌의 작품이에요. 자, 오늘의 의뢰자 뜬둥만둥님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묘사를 해드렸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죽여 마땅한 사람들 같은 좀 경쾌한 쪽을 고르실지 아니면 홀처럼 정말 이렇게 찐득찐득하고 좀 보기 약간 불편한 아, 어머님이 되게 약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홀은 왠지. 뜬둥만둥님이 먼저 읽어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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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하시면 네. 저희 판단하시겠죠. 아니 근데 7년의 밤을 재밌게 읽으셨으면 웬만한 거는 다 소화가 가능하시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빌 호지스 시리즈 그냥 3권 남겨드리면 한 얼마 기간 동안은 거기 재미에 푹 빠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홀은 읽으실 거면 아주 더운 날 이렇게 좀 남양 특집으로. 네, 이렇게 조금 추워져야 할 때, 마음이 추워져야 할 때 그 읽으시기를. 생각만 해도 아, 일단 이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일단 JYP부터 홀을 좀 읽어봐야 네, 될것 같습니다. 읽어보세요. 사실 그 편혜영 작가는 존재는 알았지만 책을 한 권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입문해 보죠. 네, 진짜 그리고 홀은 번역이 잘 되면 번역이 되었다는 얘기죠. 출간이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외국 작가들도 엄청나게 좋아할 것 같은 작품이에요.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뜬둥만둥님, 어머니가 저희가 추천한 책들 중에서 일부라도 읽으신 다음에 뭐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저희한테 다시 댓글 보내주시면 저희가 큰 보람 느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제일 재밌게 읽은 책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도 또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걸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